베로나에서 제노아로 내려가는 길이 이탈리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산악지대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슷한 사진을 하나 놓긴 했는데 사실은 느낌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국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독일이나 체코에서는 뭐랄까 주변에 이제 밭도 많이 있고 약간 좀 언덕지고 혹은 이렇게 평평한 땅이 많았다면 이탈리아는 제가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산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바위산 있잖아요. 절벽처럼 돼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절벽 사이사이에 다 집이 있고 여기도 국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마을 내지 도시가 있고 이렇게 앞에 도로 쭉 나가다 보면은 양옆으로도 이렇게 집이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절벽 같은데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다 거기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난화에서 그 제노아에 도착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네요. 제노아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밀라노에서 바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화의 마지막쯤에 이제 살펴봤던 사진들 다시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제노아도 제가 굉장히 좀 서둘러가지고 그 거쳐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 몇 개만 보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배들이 정박해 있는 이곳에 항구 있는 곳에 뭐 박물관도 있고 했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볼일을 보고 근데 이제 화장실이 칸이 이제 많지 않아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볼일 보고 나와가지고 다음 분이 들어가시고 걸어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또 좀 막 구경하고 또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고 있는데 문득 보니까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 지금 어디다 놨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한 5분? 근데 핸드폰 어디다 놨지?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제 다음 순서로 화장실 들어가셨던 분이 볼일을 보시는데 제 핸드폰이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놓고 갔다고 이렇게 저를 건네줬는데 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참 감사하고 진짜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진 조금 유실되고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여행 중에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 시기가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핸드폰 잃어버렸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거는 뭐 완전 나는 허당이구나 이럴 뻔했던 그런 경험이네요. 뭐 제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뭐 잠깐 하자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중기잖아요. 뭐 크레인. 하여간 제가 제노아 도착해서 이제 뭘 봐야 될지 사실은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행 인포메이션을 찾아갔었거든요. 뭐 볼만한 게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런 무료로 안내 책자 같은 것도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어디 도시 방문하게 된다면 이거 인포메이션에서 그런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써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기념물이. 이게 뭐냐면 딱 봐도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그냥 모형이 아니라 실제 기중기인데 당연히 지금은 사용은 안 하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기중기를 뭐 치우거나 부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노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어떤 그 초기에 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기중기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 낡았음에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이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행기 진행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인상 깊은 기념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뭔가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뭐 한다기보다는 좀 오래되고 낡았고 이제 쓸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존하고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실용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제노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바다에 왔잖아요. 지난화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보는 바다입니다. 자,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탈린에서 그쵸? 스톡홀름으로 이동을 했죠. 이때 제가 이제
바다를 본 거예요. 물론 스웨덴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덴마크를 넘어갈 때도 이 다리를 지날 때도 바다이긴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만큼을 제가 이제 유럽을 완전히 세로로 횡단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제 바다를 좀 제가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남쪽으로는 이제 바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바다를 따라서 이제는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노아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는 해안도로, 이 해안도로가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많은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저 대관령에 있을 때도 그 동해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해안도로도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 제주도 놀러 갈 때마다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달리면 좀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제노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는 해안도로가 이게 기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노아라는 도시 자체도 사실 저는 이때 가가지고 처음 들어봤고, 뭐 이탈리아가 그렇게 막 아까 절벽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해안도로를 원래 지나가야지라고 하는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노아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진행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쭉 나왔는데 와, 이게 도로가 완전히 해안 따라서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것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진에 그게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갓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풍경을 계속 보면서 달리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진짜 넓은 초원, 정말 끝이 없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늘을 향해서 달리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완전 직진도로, 이런 것도 진짜 멋있고, 몽골에서도 마찬가지, 진짜 막 수킬로미터까지 완전히 평야 와가지고 저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 너무 멋있는데, 이 해안도로 지나가는 게 진짜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안도로가 멋있다는 거를 아는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리조트도 굉장히 많고요, 호텔 같은 것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런 뭐 부대 시설들이 그 관련된 뭐 여행객들을 위한 걸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제가 가다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모래사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날 뭐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놀고 있는 분들, 이제 아이들의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제가 정말 다시 여행을 간다면 진짜 저 여행기 하다 보면 제 댓글에다가 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는 내년에는 출발을 해야지요, 혹은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꼭 동영상을 많이 찍으세요. 이게 그 고프로 같은 거 액션캠 달고 가서 주행하는 영상을 찍는 것도 좋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은 해안도로 타고 가면서 내가 이렇게 액션캠을 쫙 찍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지금 볼 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뭐 액션캠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뭐 도로 달리고 하는 거를 무슨 몇 시간씩이나 이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아까 제가 뭐 갓길에다가 세우고 잠깐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에서 뭐 사진도 일단 한 장 찍고 그냥 한 10초 20초라도 주변이 어떤지 이렇게 담아 볼 수 있으면, 저는 또 여행을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진짜 무조건 동영상 찍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사진은 뭐 남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회상하는 그 정도가 정말 크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해안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라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이탈리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 가기 전에 놀랍게도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쭉 한번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모나코라고 되어 있는 곳. 뭐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작은 나라는 아마 바티칸 시국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 근방에 대한 어떤 여행 정보가 전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있다라는, 모나코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감동에 젖어서 해안도로 따라서 쭉 달리다 보니 갑자기 모나코가 나왔어요. 여기가 그
뭐랄까 국경 수비대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있고 사실 모나코라는 나라는 제가 이렇게 가서 여긴 뭐 하는 데야? 이게 뭔데? 이거 이탈리아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대체 모나코가 뭐지? 그래서 현지에도 제가 잠깐 서치해봤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사실은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자 하니 도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라가 다르니까 글쎄요, 세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이유로 부자들이 망명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고요. 모나코라는 나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왕족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왕족, 귀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모나코 궁전도 이렇게 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바퀴 그래도 나름 모나코라는 곳 도착했으니까 둘러본다고 둘러봤는데 그냥 제 체감상 둘러볼 만한 곳이 베로나보다도 더 작았던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기념품 판매하는 곳, 그 다음에 맛있는 간식 같은 거, 스트리트 푸드 있는 곳들 되게 많이 있고 핫도그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고급 음식점 있고 아마 결국에는 그 이제 휴양지 안에 리조트 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 게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갖고 정말 재미있는 곳이구나, 참 특이한 곳이구나라는 생각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이렇게 궁전이랑 다 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그냥 액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뭔가 액자에 담은 것처럼 하는 그런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뻘짓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모나코에 왔으니까 인증샷 하나 남겨야지. 이제 액자 안에 한번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모나코 잠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모나코를 통과해서도 프랑스 국경을 넘으면서도 해안도로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숙박을 합니다. 이게 또 진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해안도로에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아래쪽으로 좀 또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잠깐 산책하고 하는 비포장 공터 같은 게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제가 또 이제 와일드 캠핑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오랜만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이가 아니네요. 이탈리아에서도 한번 이미 와일드 캠핑을 했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사진에 잘 보이지 않네요. 이 사진도 제가 너무 시꺼멓게 찍힌 거를 굉장히 많이 복원한 건데요. 뒤에 이제 달이 떠 있고요.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제가 텐트를 쳐놓고 항상 이렇게 오토바이랑 텐트를 같이 붙여서 저는 치거든요. 그래서 텐트 양 옆에 이렇게 볼륨을 띄울 때도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하곤 하는데 쳐놓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옆에서 이날 뭘 먹었을까요? 제가 고기를 구웠든가 아니면 라면을 끓였던가 했을 것 같은데 딱 먹고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계속 텐트를 치는 동안에도 그리고 밥 먹는 동안에도 안에 들어가서도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냐면은 파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고 또 좋은 게 이제 해가 뜨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6시, 7시 이렇게 눈을 뜨는데 눈 뜨자마자 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바다 소리가 들려요. 제가 텐트 입구를 바다 쪽을 향해서 쳤거든요. 이거 텐트 집어 딱 내리자마자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이때 캠핑한 게 또 저한테 진짜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진 기억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캠핑하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구나. 오늘 해안도로, 제 인생 최고의 해안도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신다면 정말 저 추천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어느 장소에 가면 뭐가 볼 게 있다라기보다는 지나가는 과정,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이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기도 하죠. 여기를 이제 운전을 해서 드라이빙을 해서 지나가는 여행자가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유럽 현지인 아니고서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모나코를 지나서 프랑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행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